스스로 공부할 거를 찾고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의견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학과 학술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학과 이혜일입니다. 영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많이 바빴습니다. 논문도 썼어야 됐었고, 그래서 논문은 이틀 전에 투고를 완료를 했고, 세 번째 투고거든요. 이거 진짜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해주셨. 네,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날 영상을 찍고 있는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뭐 조금 짠하기도 하면서, 약속이 없으니까 짠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그나마 좀 시간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된다는 점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사학과 진짜 노답학과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바빠서 그런 영상을 좀 못 찍었던 것 같긴 해요.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제가 2022년, 좀 많이 늦었지만 2022년 버전 사학과 진짜 노답학과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내상에서 문과 혐오야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뭐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또 사학과에서는 아무래도 취업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헤매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학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한 2, 3, 4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진짜 진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사학과가 아무래도 취업을 위한 학과는 아니고 학술을 위한 학과다 보니까 진짜 노답학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개인적인 그 가치관과 적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학과가 객관적으로 노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라고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사학과에서는 상당수는 성적을 맞춰서 온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 성적을 맞춰서 오신 분들 중에서 역사학이라는 그런 학문에 정말로 흥미를 느껴서 학술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사학과에서 배우는 게 뭔가 실용적인 것 같지도 않고, 뭐 나랑 적성도 안 맞는 것 같고, 뭐 취업과 연계된 무슨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자리가 있냐라고 하면 또 아니고, 순수학문, 특히 문과 순수학문 계열 쪽에서는 특히 이런 현상이 좀 더 심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사학과 다녔을 때도 그런 풍토가 꽤 있었었고, 그래서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지금 당장의 사학과는 학술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과지 취업을 위해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학과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약간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사학과가 아무리 그래도 그 학술을 위주로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만 있는 학과가 아닌 만큼, 이런 취업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조금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마련이 돼야 되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역사학이라는 학술이 그 대중적인 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그게 어렵죠. 역사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까놓고 말해서 뭐 제조업이나 뭐 경영, 금융과 같이 그런 사람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폭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은 되게 미약한데, 사실 이거 학술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봤던 사학과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사학과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학과가 다른 여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취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다들 고민을 하시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하지만, 얼마나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이 되고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수준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일자리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자리 획득에 도움이 되는 어떤 스펙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한 10년, 20년, 뭐 길게 가서는 4, 50년을 바라보고 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학술 쪽에서 그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역사학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학술 쪽에서의 노력이 와닿지가 않고 그냥 바로 탈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이제 탈출한 사람들이 많고,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반 기업에 취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적성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찾아서 나가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도 딱히 그 사학과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을지언정 뭔가 사학과를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하진 않았다. 그분들도 사학과에서의 약간 공부나 이런 거를 뭐 그렇게 의미 없게만은 생각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스스로 공부할 거를 찾고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의견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학과 학술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역사학 쪽에서는 연구가 안 된 분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 돼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고,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연구할 부분은 무궁무진하게 많고, 만약에 이거랑 엮여서 역사학이 가진 연구 성과를 가지고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합쳐졌을 경우에 저는 이게 문화 콘텐츠로 충분히 그 승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처럼 이제 계속 뭔가 어필을 하고 뭔가 사업을 따와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은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일자리가 분명히 창출되는 부분이 있고, 뭐 찾아보면 또 의외로 역사학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무슨 한국학 연구소 뭐 이런 막 그 비정규직이나마 약간 단기 계약직으로나마 그 일자리 공고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을 하려면은 학사 졸업도 물론 가능하지만 석사 졸업하면 또 이때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스스로 뭔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연구 방향을 딱 설정하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를 좋아한다면은 학술 쪽으로 나가도 충분히 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학술 쪽으로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스로 이 학비를 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부모님이나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라면은 지원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물론 스스로 뭔가 독립적인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생각보다 그 돈 나갈 때도 많고, 공부를 만약에 계속하고 대학원에 간다면은 은근히 돈 나갈 때가 많고, 또 이제 스스로 돈을 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페이가 높지가 않아요. 생활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 생활 수준이 떨어지다 못해서 자신의 생존에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학술 활동을 계속 사실 지속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때 만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무조건 지원을 받는 걸 전 추천을 하고, 만약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그 길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고 뭔가 돈 벌 구석을 만약에 찾는다고 한다면 사실 조교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자체, 대학원 자체 내에서 어떤 그 지원 프로그램이 분명히 존재하고, 때에 따라서는 BK21이라든지 뭐 HK 뭐 이런 그 국가에서 이제 대학원생들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몇 개 있고, 그 사업을 유치한 대학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가서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방법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장학금을 어디서 받거나, 아니면 조교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학교 프로젝트들을 참여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은 학비는 물론이고, 학비는 당연히 모을 수 있고, 생활비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운이 좋으면 돈도 모을 수 있다. 조금이나마. 예, 그런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꼭 돈을 모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처음 들어갈 때 목돈이 필요하거든요. 한
대학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600에서 700 정도 모아 놓으면은 아슬아슬하게 이제 한 학기 등록금이나 한 학기 생활비 정도는 딱 충당이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거를 하려면은 사실 학부 때부터 알바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모아놔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하죠. 하지만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대학원 들어갔을 때 좀 쉽게, 조금 더 수월하게 생활을 유지하려 한다면은 알바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아놓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바 같은 거 기회가 되면 많이 해놓는 게 좋고, 또 아니면 학교에서 또 은근히 대학생들을 위한 또 지원, 뭐라 그래야지, 경연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논문 대회라든지 상금 같은 거를 좀 모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좀 발품 팔아서 학술적인 경험도 좀 쌓고, 그 다음에 이런 상금 같은 걸 통해서 돈을 좀 모으는 약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학과 자체가 학술적인 역량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면서 다른 이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역량을 만들어서 다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만으로는 그건 잘 안 되겠죠. 열심히 또 진짜 죽을 만큼 뛰어다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대본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횡설수설하게 됐는데, 일단 사학과가 진짜 노답인가에 대해서는 적성에 따라서 노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공부를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거나 약간 뭔가 답을 찾아 나가려는 그런 학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사학과는 나쁘지 않은 학과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학과는 노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다양한 분야와 접촉을 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흡수하려는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또 다른 적성을 가진 분들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했는데 이걸 빨리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언제 편집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는 이거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12월 31일쯤에 영상이나 라이브를 할 건데 그때 또 Q&A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학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은 댓글에다가 그 궁금점들을 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그걸 반영을 해서 Q&A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학과 이희율이었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